한때 저는 많은 텔레비전에 나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 번씩 돌아보면은 참 좋았던 시절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장면을 볼 때 제가 얼굴이 화끈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KBS죠. EBS에서 나와서 직장학개론 이 과목을 강의할 때 세상에 제가 손자병법의 이 명구를 쓰면서 판서할 때에 벌모라는 이 글씨를 벌자를 한문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벌자를 써야 되는데 대자를 쓴 거예요. 대자.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대자를 썼죠? 대자. 대신할 대자. 본래는 한 획을 더 그어서 7, 또 벨, 벌, 이 글씨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모라고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의를 계속 한 겁니다. 야, 참, 이 벌모라는 뜻은 4개의 전략 중에 손자병법의 첫 번째 전략으로 꾀를 벤다. 상대방의 생각을 베어버린다. 이 뜻이거든요. 벌모. 굉장히 중요한 전략인데요. 이것을 제가 한문으로 대모라고 적은 거예요. 한 획을 거치 못했어요. 막 정신없이 강의하는 중에 저도 모르게 얼마나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제가 부끄럽고 얼굴이 화끈거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방송국에서 이 내용을 방영할 때 밑에 글씨 보십시오. 판서된 대신을 대는 벨벌의 오기입니다 라고 자막을 붙였어요. 이것을 보는 순간 제 얼굴이 어떻겠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제가 부끄럽고, 제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다니, 있을 수 없는 그런 실수. 손자병법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고 하는, 손자병법에 나름대로 정통하다고 하는 제가 이런 가장 기초적인 실수를 저질렀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원숭이가 나무에도 떨어진다 라는 말이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꼭 나무에서 떨어지는 원숭이 같았습니다. 빈 소리가 요란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속이 비어있을수록 시끄럽습니다. 어쩌면 제가 빈 소리 같은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실수일지라도 저 자신이 용납이 안 됐어요. 이 말이 안 된다. 제가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벼가 익으면 숙이죠. 빈 껍질만 있는 벼는 바람 불면 그냥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팔랑거립니다. 하늘을 향해서 높이 높이 그냥 머리를 쳐들죠. 그런데 정말 잘 익은 벼는 그냥 그 무게 때문에 푹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속이 꽉 찬 이런 사람은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이 적고 또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숙여 있는 이 모습,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그림이죠. 겸손. 오늘은 겸손에 대해서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겸손일 겁니다. 적어도 저에게만큼은 겸손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정말 작은 뭐 하나 있다고, 작은 지식 하나 가지고 있다고 그냥 나도 모르게 우쭐대거나 나도 모르게 그냥 함부로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작은 돈이 있다 해서, 작은 권력이 있다 해서 목을 뻣뻣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너무너무 제가 부끄러웠거든요. 실력은 있는데 겸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실력 있는 사람은 참 많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요. 책도 많이 집필하고요. 박사고요.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 지식도 있고요. 실력은 있어요. 그런데 겸손이 없으면 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를 비롯해서 겸손함이 따르지 않는 실력,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인간 자체가 안 되면 그거죠. 안 된 거죠. 인간 자체가.
그래서 직장인 처세 생존 전략이라고 이 사람 인에서 이것을 조사했는데, 첫 번째 1위가 스스로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첫 번째로 봤어요. 직장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겸손해야 됩니다. 쉽지 않은데요. 쉽지 않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겸손이 지나치면 자기 파괴가 된다. 너무 지나치게 겸손하려고 하면은 또 사회생활 못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사회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적당한 어떤 겸손이 필요하다. 너무 자신을 낮추고 너무 자기는 없다 하는 식으로 해도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인간의 겸손, 지나치면 도리어 자만이 된다. 이 말도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습니다. 나는 몰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도 사실은 이 속에 오만한 마음, 한편으로는 거짓된 마음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자만, 교만도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죠. 이 말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겸손한 것은 거만한 것과 같다. 탈무드,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탈무드. 이 말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겸손한 것. 참 어렵죠. 예. 골다 메이어, 이스라엘 전 총리죠. 유명한 분이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게 겸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가 그 정도로 위대하진 않으니. 이 말 들으니까 또 뭔가 확 찔리죠. 당신 그렇게 겸손할 필요 없어요. 왜?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깨쳐주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적당한 수준의 PR,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 적당한 수준, 이것이 어려워요. 어느 정도 보여줘야지 겸손한가, 교만하게 보이지 않고 자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적당한 수준일까,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기준이 되겠죠. 사회생활을 하려면 최소한도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것에 내가 탁월한 것이 있고 어떤 것이 나의 강점이고, 나 자신을 보여줘야지 나를 또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나를 보여줘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뭐 노래 또 잘하면은 트롯 경연대회에 나가서 노래를 보여줘야지, 직접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인정하잖아요. 그 집 안에서만, 방 안에서만 혼자 노래 아무리 잘 불러봐야 아무도 모르면 평생 그렇게 살다 죽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PR도 필요하다. 그 말도 맞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성경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맞습니다. 교만하면 넘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우리가 겸손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오뚜기 있잖아요. 오뚜기가 넘어져도 일어서잖아요. 왜 그럴까요? 무게중심 때문에. 무게중심이 낮을 때 일어섭니다. 무게중심이 올라가면 넘어집니다. 내 속에 교만이 자꾸 올라가면, 머리 쪽에 올라가면 넘어질 수밖에 없죠. 겸손함은 무게중심을 낮추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무게중심을 밑으로 낮추는 것이 겸손인데, 그래야지 넘어가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겸손하면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머리 끝까지 무게중심이 올라가면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교만에 차버리면. 그래서 죽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 말씀, 이 말도 맞죠. 내가 지금 서 있다. 나는 서 있어. 나는 다 갖췄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대단해. 나름대로 서 있잖아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손자병법 제1시계편에 유명한 말이 나오죠. 비이교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는요, 비굴함을 보여줌으로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면 넘어지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병법이에요. 병법. 자꾸 상대방을 부추기는 거예요. 당신 최고야. 당신 잘났어. 당신 인기 짱이야. 당신 잘생겼어. 당신 똑똑해. 당신 대단해. 이렇게 자꾸 부추기면 사람이 그 말 들으면요, 우쭐해집니다. 우쭐.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내가 정해지거든요.
사실 사람들의 평판은 별거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평판을 높여줬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러면 내 속에 우쭐함, 교만함이 생기면 넘어갈 수 있거든요. 비이교지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겸손한 것과 겸손한 척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척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겸손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겸손은 미덕 따위가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일 뿐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처세술로서 겸손. 어떨까요? 실제로 겸손한 것, 또 겸손한 척 하는 것, 구분이 되시나요? 겸손이란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다. 이 말은 상당히 좋은 말 같아요. 그렇죠? 무조건 내가 낮아지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상대방을 계속 높여주고 상대방을 낮게 생각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겸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겸손. 무조건 나를 저자세로 어떻게 보면 비굴한 모습으로 푹푹 나를 꾹꾹 누르면서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말이 더 와닿죠. 상대방을 높여주고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세상 살면서 겸손해서 손해볼 일은 절대로 없다. 맞죠? 가만히 보십시오. 겸손한 사람에게 돌 던지는 사람 없어요. 겸손하면요, 진실로 겸손하면 다 좋아합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때 누구를 조금 미워해요? 누구를 조금 싫어해요? 같이 있기를 꺼려해요? 목이 뻣뻣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 교만한 사람, 목에 힘주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다 같이 싫어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우리는 다 좋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내가 섬기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섬김처럼 말이죠. 발을 직접 씻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모습대로 우리는 섬기며 살면은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겸손할수록 존경받는다. 맞죠? 뭐 돈이 많다고 돈을 존경받고, 권력 높다고 뭐 대통령 한다고, 장관 한다고, 국회의원 한다고 우리가 존경합니까?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존경은 그런 돈이나 지위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존경은 어떤 강요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존경이 생기는데, 그것은 딴 것보다도 겸손할 때, 그 사람이 돈도 많고 그렇지만 겸손할 때 우리가 존경해요. 그 사람이 지위도 높을 때, 겸손할 때 우리가 존경해요. 또 비록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높지 않지만 그 자체가 겸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평생에 존경받는 사람 된다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부모 쉽지 않아요. 부부끼리 남편에게 존경받는, 아내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존경받는 선생 쉽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삶 다 살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죽을 만큼 겸손하라. 죽을 만큼 겸손하라. 겸손하는 척이 아니라 실제로 겸손한 삶. 이 그림 다시 저는 봅니다. 제 삶에, 제 텔레비전 출연 역사에 가장 치욕스럽고, 어떻게 보면 가장 부끄럽고 그런 장면이지만은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노병천, 너도 별 수 없다. 너도 실수하고 네가 갖고 있는 지식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이런 겸손함을 보여주는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 그림입니다. 인생은 겸손에 대한 오랜 수업이다. 제 마음을 두드리는 말입니다. 평생 살면서 나이와 관계없어요. 나이가 30 되든 40이 되든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나이와 관계없이
젊을 때 겸손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아주 오만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만 알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생각만 옳다 그러고 남을 함부로 여기고 자기와 뜻이 안 맞으면 막 비방하고 무슨 고약한 심술 부리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겸손함을 배워야 되고 저 자신부터 이 나이에 이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겸손한 척이 아니라 실제로 겸손한 것입니다. 2021년 또 앞으로의 삶이 계속되는 한 정말 저는 이전에 제가 약간이라도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이런 생각으로 살았다면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저 자신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여러 번은 그렇지 않겠지만 너무 부끄러운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겸손을 깊이 생각하는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